안녕하세요. 따뜻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지금부터 약 10년 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얼굴에 굉장히 뭐가 많이 생긴, 그런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10년 전이니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부모님. 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왜 같이 나한테 오게 됐느냐 하면 그 부모님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시다가 이제 오게 됐죠. 왔다라고 하는 그 학생의 얼굴이 이래가지고 온 겁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요. 수족 냉증, 그 다음에 얼굴에 염증, 그 다음에 위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는 뭐 위염증, 위궤양 뭐 이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약 1년 동안 피부과를 다녔고 피부과에서 주는 약을 계속 먹었다. 왜? 얼굴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이 학생 얼굴이 이래가지고 약 먹은 거는 소염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피부과 병원도 다녔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가까운 한방병원을 이렇게 다녔는데도 뭐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한방병원에 갔다가 거기서도 손을 못 대겠으니 가셔라.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온 겁니다. 저도 뭐 정말 얼굴이 이렇게 된 거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얼굴에 생긴 저런 것들은 이제 이 목욕을 통해서 또는 뭐 이 몸속에 염증이 덜 생기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왜 그런지에 관한 설명들도 해주고 그 다음에 BOU키 소금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BOU키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던 겁니다. 네.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봐 보시면은요. 네. 얼굴에 이렇게 염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염증의 유래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그 면역 반응의 원인을 제공을 한 것은 내가 섭취한 음식물로 인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섭취한 음식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먹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이런 게 생기느냐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소화가 제대로 안 됐고 소화가 안 된 물질 중에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원래는 장에서 흡수되어지지 않습니다. 분자량이 큰 단백질은 장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들어오냐면 장누수, 심한 장누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그 첫 번째 방법이다. 라는 거고, 제안했던 방법이 뭐냐면, BOU키를 먹어라. 그 다음에 먹는 음식물 중에 단백질을 다 빼라. 그래서 밥,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요것만 딱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BOU키를 먹고, 음식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만 먹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섭취 전에 이랬던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일어난 게 이쪽이죠. 6주차, 2주차. 네. 섭취 전에 이랬지만은 2주차에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4주 후에 더 얼굴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쪽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때 구정이 껴가지고요. 어머니가 사골 국물을 끓여준 겁니다. 사골 국물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사골 국물에 들어있는 물질. 여러분들은 사골 국물에 칼슘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골 국물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은 주로 많이 걷어내 버린 상황이고 지방이 저런 문제를 쉽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단백질의 문제고요. 단백질이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흡수되면 이 단백질과 내 몸에 들어있는 면역세포 하고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면역 반응의 싸움의 결과로 이 물질들이 원래는 소변을 통해서 분해가 되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약한 부위인 얼굴을 통해서 저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의 원인은 사골 국물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끊게 하고 다시 2주 후는 이런 형태로 바뀐 겁니다. 4주에서 2주 후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이 과정에서 몸속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제가 이 학생한테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혈액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실제적인 데이터는 지금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자, 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뉴로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는 과립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립구. 과립구가 일반적으로는 약 60%가 정상적인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림프구는 35%가 되는 게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폭이 있습니다. 폭.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얼굴일 때는 69%의 과립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더 심해졌을 때는 76%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좋아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61%로 이 아래 얼굴인데요. 61.5%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60% 위에는 35% 이렇게 밸런스가 맞추어지면 얼굴이 정상적으로 되어진다. 즉 혈중으로 이상한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그래뉴로사이트라고 하는 과립구의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여기는 6주고 약 8주 후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 과립구가 60%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림프구가 35%, 그 다음에 단구라고 하는 매크로파지가 약 5% 이렇게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아진다. 이게 이제 측정치고요. 참고치를 보면 40에서 80% 사이이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병원에서는요. 그런데 맨날 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서 나오니까, 자,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숫자들은요, 69, 76, 그 다음에 61, 이 %는 정상 범위 안에 40에서 80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아무리 해도 정상적인 상태로 판단이 되어진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사실 일본의 아보도우루라고 하는 니가타 대학 그 교수를 지냈던 분이죠.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적절한 퍼센트가 35%, 60%.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과립구의 경우에는 약 60%, 림프구의 경우에는 35%를 차지할 때 가장 적절한 퍼센트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얼굴이나 혈중에 염증이, 일반적인 염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런 현상은 심하게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립구는 60%에 가까이 갈수록 좋고 림프구는 35%에 가깝게 가면 좋다라는 건데요.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게 되면 저 림프구가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중에 과립구가 많아지면 염증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런 형태로 얼굴에 막 나타나는 게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은 혈액을 뽑아서 저 검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표를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나 가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이 검사를 해보고요.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무엇인가 조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좋아지고 있거나 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검사를 받고 싶으면 내과 병원에 가가지고 혈액을 뽑아서 면역세포 검사 또는 뭐 CBC 검사 이런 걸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해서 한번 많이들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얼굴을 좋게 만드는 과정에 이용되어졌던 영양제가 BOUK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으로는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체온을 높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했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이런 뭐 여러 문제가 있으신 분은 우선 이런 것부터 해보면 자율신경 조절도 잘 될 것이고요. 건강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나를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이 채팅창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이트 버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롯한 능력님 반갑습니다. 한수 박사님 오늘 너무 춥네요. 추위에 너무 떨어서 몸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타민C 8알 먹고 박사님 방송 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JY님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최악의 상태. 김정선님 안녕하십니까? 정인수님 반갑습니다. 네, 닥터 한스.
쇼핑몰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시면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주신,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낸 문제 중에 예, 두 문제를 빨리 맞히신 분에게 네, 이 닥터 한스 RTG 프리미엄 RTG 오메가3 한 박스 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좋으신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요? 1번요.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 글 올려주셨습니다. 뚱딴지님 반갑습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을 알고 싶어요. 열심만 되어도 피곤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시죠? 저도 어떤 때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자, 10시만 되어도의 10시가 밤 10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밤 10시는, 네, 뭐 피곤할 때도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졸립다라고 하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졸려서 졸림을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면 그냥 그거는 습관적인 문제로 그냥 해결을 보시면 되고요. 그거하고 다르게 그냥 피곤함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피로는 혈액 안에 대부분 만성 피로의 원인은 혈관 중에 또는 혈관의 바깥쪽에 발생하고 있는 염증이라는 거. 염증이 일어나면 모세혈관이 많이 막히고요. 세포 대사가 잘 안 되고 세포 대사가 떨어지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면 힘이 없고 지금처럼 제가 이 근육을 딱 받치고 이러고 이건 이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을 받치고 있는데 이 근육이 힘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네, 이 만성 피로가 원인이 되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갑고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피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라는 건데요. 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일어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경우에 아까처럼 단백질이 혈중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호르몬 밸런스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죠. 각종 호르몬류가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비타민 D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또 코티솔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되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신장에 뭡니까? 신장에서 신장 기능, 부신 이런 것들이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피곤함,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피곤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목욕 같은 걸 자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 소화를 잘 되게 해주어야 되니까 소화효소제, 비오유키소 이런 것들을 챙겨 먹어 보시면 몸에 힘이 더 잘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내가 몸을 너무 많이 쓰고 먹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쉬어왔는데도 계속 그러면 그건 이제 그 후자에 말씀드린 각종 호르몬, 영양, 산소, 염증 이런 게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일단 쉬어보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뒷번째 있는 소화 잘 되도록 한다. 호르몬 조사를 해본다. 이런 걸 접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일단은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목욕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좋아진다면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자, 채팅창 또 보겠습니다. 밤